현금 흐름표 간접법입니다. 간접법. 자, 물음 1에서 요구한 게 영업, 투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가산 또는 차감 표시해야 할 금액을 이 아래 양식에 따라서 표시하라고 했는데, 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나눠가지고 현금 흐름에 우리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에 가감할 항목을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이자 배당 수치, 이자 지급은 전부 영업활동인데 배당금 지급만 재무활동으로 분류를 하라고 하는 거죠. 전부 다 영업활동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배당금 지급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따라줘야 되겠고, 자, 당기순이익은 이미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이미 가산했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머지 항목만 고려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자, 지금 무형자산 상각비가 2,000원 있죠. 2,000원.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는 우리 간접법에서 당기순이익의 가산 항목이죠. 가산 항목. 그래서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무형자산 상각비가 차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해서 이 무형자산 관련된 효과를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구할 때 당기순이익에 무형자산 상각비를 가산합니다. 그죠?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무형자산 상각비가 이미 차감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산해 가지고 그로 인한 효과를 아예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예 없애주고,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 취득은 이건 투자활동이죠. 그래서 투자활동에 무형자산 취득 관련된 현금 유출 10,000원을 이렇게 표시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라는 것인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자, 1번에서는 단기매매 금융자산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단기매매 금융자산 관련된 계정 가지고 살펴보면은 쉽게 알 수 있죠. 자, 먼저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증감을 보면 40,000원 감소했죠. 그래서 단기매매 금융자산 관련 계정을 나타내보면, 자, 단기매매 금융자산,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했으니까 괄호 안에 마이너스 4만, 이렇게 괄호 안에 4만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 5만원 발생했죠. 그래서 처분이익 대변에 기록해야죠. 5만원. 자, 그 다음 단기매매 금융자산 평가 손실 3만원 기록해야죠. 자, 더 이상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차 일치시켜가지고 구하면 단기매매 금융자산 관련된 현금 흐름이 이렇게 6만원 이렇게 나오죠. 차변 대변 일치시켜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이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나눠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이익과 평가손실, 요거는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다 고려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간접법으로 이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죠. 당기순이익 출발하는데, 여기 5만원, 3만원에서 2만원만큼은, 순액 2만원만큼은 뭐 다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고, 당기순이익 2만원이 이미 이 처분이익과 평가손실 요거에 고려돼가지고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현금 흐름은 6만원이기 때문에 이걸 6만원으로 만들려면 얼마를 가산해야 돼요? 여기에 4만원을 가산해야죠. 그래야 단기매매 금융자산 관련된 현금 흐름 6만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4만원을 가산하는 것은 요거는 다 당기순이익에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증가나 감소만 고려하면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매매 금융자산 감소 4만원을, 그죠? 단기매매 금융자산 감소 4만원을 가산하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6만원 나온다는 거죠, 요게.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당기순이익은 다 이미 가산되어 있다고 아까 여기 보면 문제 자료에 보면 당기순이익은 이미 가산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여기서 답안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 금액만 요구한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에 4만원을 더하라는 겁니다. 단기매매 금융자산 감소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을 하면 되는 문제죠. 자, 두 번째로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 관련 계정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재고자산이 10만원 증가했습니다. 자,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차변에 기록해야죠. 증가했기 때문에 10만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자, 평가충당금, 이거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해야죠. 자, 보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만원 증가했죠. 이것만 보고 감소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기초금액이 2만원, 기말금액 3만원 해서 만원 증가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0,000원 증가 이렇게 살펴봐야죠. 자,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00원이 발생했는데 매출원가에 가산했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보통 특별한 언급이 없어도 매출원가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평가 손실 10,000원이 매출원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란 계정이 별도로 안 나오고 매출원가에 포함돼 가지고 표시되는데 매출원가가 얼마 발생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기 해답에서는 재고자산 관련된 현금 흐름이 없다고 보고 매출원가를 역산했는데 그럼 매출원가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가지고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X라고 놓고 구해보면 재고자산 관련된, 즉 매입 관련된 현금 흐름이 얼마 나옵니까? 자, 대차 일치시켜야 되면, 그러니까 10,000원으로 일치시켜야 되면 매출원가를 X라고 가정했을 때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000 이렇게 나오겠죠. 차변 대변 합해서 10,000원 나와야 되니까 이 금액 이것도 10,000원 나오려면 이게 X면 여기 마이너스 X 들어가야 되고 이게 100,000원이니까 마이너스 90,000원 들어가야 10,000원 나오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를 X라고 하면은 이때 재고자산 관련된 매입 관련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0,0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서 매출원가 X는 이미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에 고려되어 있잖아요. 그죠? 매출원가 X는 당기순이익에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입 관련된 현금 흐름 이 금액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매출원가는 당기순이익 구할 때 이미 매출원가에서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매출에서 차감해 가지고 고려되어 있죠. 매출원가 금액 자체는 여기 고려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매입 관련된 현금 흐름 요걸 만들려면은 90,000원을 차감하면은 영업활동 관련된 현금 흐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0,000이 나오죠. 여기 이 금액. 자, 따라서 여기서 고려돼야 될 금액은 재고자산 순액 이거 재고자산 순액 90,000원 그죠? 재고자산 순액의 지금 증가죠. 증가. 그래서 90,000원을 빼줘야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아까 당기순이익은 이미 고려했다고 봤기 때문에 요 금액만 더하면 되죠. 그래서 영업활동에 90,000원을 빼면 됩니다. 재고자산의 증가에서 90,000원을 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매출원가는 이미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즉 재고자산 계정 순액만 고려해가지고 하감해가지고 계산하면 이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고려하라는 겁니다. 재고자산 순액만 고려해서 계산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주식. 그래서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된 계정 살펴보면 되는데, 자, 관계기업 투자주식이 증가했죠? 40,000원. 그래서 차변에 40,000원 증가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지분법 이익 50,000원 단기 발생했죠? 그래서 지분법 이익 수익이니까 대변에 기록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지분법 기타 포괄이익. 요것도 대변에 기록될 항목이죠. 10,000원. 요거는 이제 기타 포괄손익이죠. 기타 포괄손익 항목. 자, 그 다음 관계기업으로부터 단기 중 받은 현금 배당금 20,000원입니다. 20,000원. 우리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으로부터 현금 배당을 받으면은 배당금 수익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관계기업 투자주식 계정을 차감해 가지고 처리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20,000원, 관계기업 투자주식 20,000원 이렇게 현금 배당을 받으면 처리를 하죠. 자, 그래서 여기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돼 가지고 현금 흐름이 20,000원 발생했습니다. 20,000원 현금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가지고 계산하면은 차변 대변 다 일치가 되죠. 그래서 단기 현금 흐름이 이렇게 단기 그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된 계정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봅시다. 자, 지금 지분법 이익은 요거는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고려되는 항목이죠. 고려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돼 가지고 이 현금 흐름은 배당금 받은 2만원 뿐이죠. 그래서 배당금 수치액 2만원을 영업활동의 현금, 우리 배당금 수치 아까 배당금 수치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분류를 해서 접근하면 되는데, 배당금 수치 2만원을 영업활동에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분법 이익 5만원이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이미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배당금 수치 2만원을 고려해줘야 이 현금으로 2만원이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표시해보면, 지금 당기순이익 다른 항목이 없다고 보고 지분법 이익 5만원만큼 당기순이익이 계산되어 있을 겁니다. 5만원이. 따라서 지분법 이익을 다시 빼줘야죠. 5만원을 빼주고 없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쭉 뒤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배당금 수치 2만원을 계산을 해줘야 영업활동 현금 흐름 2만원이 정확히 나오겠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는 당기순이익 요거는 이미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 구할 때 가감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이 마이너스 3만원이죠. 그래서 영업활동에 마이너스 3만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이 고려되어 있는 것을 빼서 효과를 없애주고 효과를 제로로 만들어주고 배당금 수치로 인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 2만원을 고려해 달라는 거죠. 자, 4번은 매입채무 관련된 사항인데 매입채무 관련 계정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매입채무가 지금 기초 30만원, 기말 25만원, 5만원 감소했죠. 그래서 매입채무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해야 되고 5만원 감소니까 괄호 안에 5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화 환산 손실 2만원 발생했죠. 손실이니까 즉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하죠. 그래서 2만원. 더 이상 없으니까 관련된 현금 흐름은 대차 일치시켜서 마이너스 7만원이 현금 흐름이죠. 자, 외화 환산 손실은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이미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채무 감소만 고려하면 현금 흐름 이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매입채무 감소 5만원 요거를 현금 흐름에서 차감해 줍니다. 자, 다시 표시하면 우리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외화 환산 손실 2만원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하고 외화 환산 손실만 생각해 봅시다. 2만원 요거는 이미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더 이상 손댈 필요 없이 매입채무의 증감만 고려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7만원이 나온다는 거죠. 7만원 감소가 나온다는 거죠. 요게. 따라서 매입채무 감소 5만원을 빼줘야 7만원 감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매입채무 감소 5만원을 빼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사채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채 관련 계정 한번 살펴보죠. 자, 사채가 28만원 증가했죠. 자, 사채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합니다. 증가했으니까 28만원 기록해야 되겠죠.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지금 기초 15,000원에서 기말 만원으로 5,000원 감소했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해야죠. 자, 그런데 5,000원 감소했으니까 괄호 안에 기록해야죠. 그래서 괄호 안에 5,000원 이렇게 마이너스 5,000원 기록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채이자 45,000원인데 이거는 현금 지급액 4만원과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5,000원 합해서 45,000원이죠. 즉 이게 이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세 번째 45,000원 기록해야죠. 자, 그 다음 외화환산이익 2만원 사채와 관련돼서 발생했죠. 그래서 외화환산이익 이것도 사채 관련 계정에 포함시켜야죠. 2만원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차 일치시키면은 사채와 관련된 현금 흐름 26만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26만원의 내역을 보면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추가 발행해서 30만원
전액 납입됐죠. 그래서 사채 발행으로 30만원 현금 유입. 자, 그 다음에 이자 현금 지급액 4만원. 이자 지급액 4만원 해가지고 순액 26만원이죠. 이자 지급은 현금 유출이니까 빼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 26만원의 계산 내역이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데, 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자나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 자, 그리고 법인세 납부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지금 이자 지급 관련된 현금 유출 4만원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요 4만원을 별도로 공시합니다. 별도로. 자, 이걸 별도로 공시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고려되어 있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이자 비용이나 외화 환산이익, 이거는 효과를 없애주고 계산해줘야 요게 정확히 보고가 되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4만원이 정확히 보고될 겁니다. 자, 따라서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이미 차감되어 있는 이자 비용 45,000원을 가산해주고, 가산해서 없애주고,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이미 가산되어 있는 외화 환산이익 2만원을 차감해서 없애주고, 그래서 이 효과를 다 없애준 후에 이자 지급으로 인한 현금 유출 4만원을 고려해 줘야 정확히 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산된다는 거죠. 따라서 문제에서는 당기순이익은 이미 가산되어 있다고, 고려되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뺀 나머지 요 금액만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가감되는 항목이죠. 그래서 그거 다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15,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사채 발행으로 인한 요거는 재무활동이죠. 현금 유입 30만원 별도로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본 관련된 내용인데, 자, 단기 중에 보통주 만주를 액면금액 5원입니다. 주당 20만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죠. 자, 유상증자로 인해서 20만원 현금이 유입됐겠죠. 유상증자 20만원 유입. 자, 그리고 이익준비금 10만원의 자본전입을 통해 무상주 2만주 발행. 이거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자본잉여금이라든지 이익준비금, 법정 적립금의 자본전입은 무상증자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요거는 실제 현금 흐름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3만원의 현금 배당금 지급했습니다. 단기 중에. 그러니까 단기 중에 현금 흐름은 20만원 유상증자, 3만원 현금 배당. 그래서 17만원 순유입액이죠. 20만원 유상증자, 3만원 현금 배당. 17만원 순유입액했습니다. X2년 2월 말에 주주총회에서 5만원 현금 배당을 선언할 예정이다. 이거 있는데, 지금, X2년 2월은 그 다음 연도예요. 지금 X1년도 현금 흐름표를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 2월에 이 현금 배당 예정 금액은 X1년도 현금 흐름표에 고려될 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단기에, 즉 X1년도에 지급한 현금 배당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유상증자 20만원 현금 유입 재무활동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문제에서 배당금 지급을 재무활동으로 고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 3만원도 재무활동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17만원 유입이죠. 유상증자 20만원 유입, 배당금 지급 3만원 유출이니까 순액으로 17만원 유입입니다. 그래서 재무활동에 고려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답에는 자본금이나 다른 계정들 쭉 문제 나와 있는 거 분석해가지고 접근했는데, 이런 항목들은 지금 현금 흐름과 직접적인 어떤 여기 유상증자 현금 배당 이외에 다른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문제 읽어보시면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영업활동과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배당금 지급을 문제 자료에서 분명히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고 했기 때문에 단서에 따라주면 되는 거죠. 그 조건에 그대로 맞춰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해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음 2번은